공부 얘기만 꺼내면 어떻게든 안 하고 싶어서 온갖 부정적인 이유들만 대면서 귀를 틀어막고 회피하는 우리 아이.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말을 들을지 답답하시죠? 오늘 제가 아이들에게 공부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3단계와 아이들이 보통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 그리고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이가 지금보다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최소 2배 이상은 더 좋아질 거라 장담합니다. 먼저 아이들의 공부 방어 기제를 깨기 위한 3가지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나는 지금 명확한 꿈이나 목표가 없구나를 먼저 인지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거부하는 아이들은 자꾸 나는 공부 말고 다른 쪽으로 갈 거다는 식으로 말을 하죠.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 현재의 정확한 꿈이나 인생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공부가 힘들고 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꿈이나 목표의 기준, 정의를 아이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나는 이 직업이 너무 갖고 싶고 이거 안 하면 슬프고 불행할 것 같다. 이렇게 갈망해야 돼요. 단순히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얄팍하게 관심을 갖는 정도에서 그치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아이에게 명확하게 인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상태구나, 이걸 이해시키고 스스로 인정을 하게끔 해서 전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뒤에 나올 내용들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2단계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을 해줘야 하는데요, 너의 지금 상황이 유난히 특별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너 주변 또래 애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꿈이 없다, 원래 너 나이 때 꿈이 정확히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또 꿈이란 건 쉽게 바뀌고 꿈이 있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언제 또 꿈이 바뀔지 모른다고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현재 아이의 상황과 생각들을 언급해주면서 공감을 해주다 보면 보통의 어느 정도는 방어 기제가 누그러지고 귀를 좀 더 기울이게 됩니다. 자, 이제 3단계. 그래도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학생들은 보통 내가 앞으로 되고 싶은 거, 뭐 이루고 싶은 거, 적성에 잘 맞는 거,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것만 찾는데요, 하지만 그 반대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싫어하는 것, 적성과는 안 맞는 직업을 하게 될 경우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하고 싶은 일은 딱히 없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가 지금 당장은 꿈이 없지만 성인이 되고 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이야.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도 중간에 꿈이 또 바뀔 수도 있어. 근데 그때 선택지의 개수를 정할 수 있는 게 바로 공부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이들은 공부를 통해 단순히 좋은 대학의 간판만 있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많은 능력들과 값진 경험들이 있고, 그로 인해 어울리는 사람들과 앞으로 만날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포인트는 진정성을 담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공부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입력을 하게끔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단순히 성적을 올리려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포커스를 맞추세요. 자, 여기까지 공부의 필요성을 아이에게 설명하는 기본적인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 해서 아이들이 바로 알아듣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2가지 이유를 들며 하기 싫다고 할 건데, 지금부터는 이유 2가지와 대처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통 드는 첫 번째 이유는 국영수를 배워서 뭐 어디다 써먹냐, 이건데요, 누구나 학창시절에 꼭 한 번쯤은 할 만한 고민이죠.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전혀 연관되지 않은 지식들을 습득해야 하는 게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배우는 교과목들 입시 말고도 전반적인 내 인생에 어떻게든 도움이 된다는 걸 꼭 이야기해주세요. 예를 들어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계산이 빠르고 정확해서 일머리라는 게 생기고 남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해낼 수가 있죠.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남들보다 문해력이 좋고 의도 파악을 빨리 해서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이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영수 과목이 실제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2번째는 대학이 인생의 전부냐인데요, 먼저 학벌 차이에 따른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좋아요. 사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실제로 나이가 들어 인생을 살아나갈 때 대학 동기들이 그 인생에 큰 도움을 주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에 남들 다 놀 때 놀고 싶은 마음은 꾹 누르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성실하게 공부를 해온 사람들은 단순히 박식함을 떠나서 대부분 인생을 사는 태도, 가치관, 성실성, 노력에 대한 역치 등 전반적인 능력치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환경에 들어가면 다방면에서 시너지가 나고 나중에 여러 좋은 기회들도 생겨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학벌이 중요하다고 느끼게끔 말이죠. 여기까지 아이에게 동기부여하는 방법과 멘트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도 했고 단정지어 말씀드린 부분들도 있기에 어느 정도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이들이 황금 같은 시기인 10대를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보람차게 유익하게 보내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성장수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